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앞으로 미래의 건축계의 어떤 혁명, 혁신이 올 것 같아요. 그 건축하는 방법이 전혀 새로운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집을 인쇄해서 사는 것이다. 인쇄라 그러니까 더 어색한데 3D 프린팅 건축,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프린팅? 입체 프린팅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너무나 장점이 많다. 지금 현재는 관련 법도 만들어지지 않고 안전성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증빙이 덜 된 상태이긴 해도 집이 부족해서 열악한 제3세계 국가나 그런데 이런 품질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해서 달나라나 화성에 건축을 할 때 이 3D 프린트로 집을 짓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 항공우주국하고 이렇게 협력돼서 지금 화성 같은 데도 3D 프린팅을 하려고, 그런 입체 건축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 국가에 값싼 저렴한 또 그런 집을 공급하는 것도 물론이고, 또 고품질 프리미엄급의 그런 건축에도 이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3D 프린터는 많이 이제 보급화가 돼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 필라멘트라는 열 가소성 수지죠. 그림에서 보듯이 저런 나일론 끈 같은 그런 필라멘트, 저게 색깔별로 있고, 저게 노즐을 통해서 잉크 대신에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터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9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FDM이라 그러면 열 융착 방식입니다. 열 융착 방식. 그래서 그거 지금 많이 쓰는데, 가열돼서 나오는 잉크가 어떻게 돼요? 식으면서 모양을 형성하죠. 네. 그래서 FDM 방식, Fused Deposition Modeling이라 그러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그쵸? 프린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작은 그런 프린팅 기술이 아니라 이제 큰 기계로, 커다란 프린트로 집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습식이냐 건식이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재료에 어떤 낭비가 없다. 또 남는 재료로 인해서 그런 이제 재료의 어떤 낭비, 그 다음에 남는 재료는 어떻게 돼요? 폐자재가 되죠. 그래서 이 쓰레기도 줄이고, 공사기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기존의 제품 프린팅, 3D 프린터도 그렇지만은 그 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라요. 굉장히 건축하는데 빠르고, 그만큼 인력이 적게 들죠. 일종의 3D 프린터가 뭡니까? 로봇 아니에요, 로봇? 그림에서 보듯이 이 로봇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소프트웨어의 입력값을 다 넣어놓으면은 그대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봇가 인력을 대신함으로써 뭡니까? 인건비는 줄인다 그러는데 사람의 일자리를 또 뺏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같으면 콘크리트 그 폼의 형상에 따라 콘크리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3D 프린터로 해서 곡선, 도움, 원형 그런 거 사실 어렵잖아요. 건축에서는 이 곡선이 좀 어려운데 그런 거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건축에서 건물 크기보다 큰 3D 프린터를 가지고 통째로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프린터하고, 또 하나는 조금 작아도 건물에 이렇게 파트 부분 나눠서 그거를 프린팅 해가지고 다시 조립하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그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통째로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운반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작은 부품으로 나눠서 만들면은 만들기는 또 쉽고 운반도 쉬운데 또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점들도 있습니다. 사진은 이 3D 프린팅 기계, 건축용 기계 중에 하나를 모델로 보시면은 XYZ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프로그래밍 된 데이터에 따라서 XYZ축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 노즐 끝에서 그
지금 상용화된 그런 필라멘트 역할을 하는 시멘트 몰탈 같은 게 나와서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계는 그렇게 생겼는데, 또 요 사진에서 이제 보는 거는 어린이용 플레이하우스. 그러니까 어린이용 뭡니까? 마당에 말하자면 애들 노는 장난감 집인데, 요거는 부분으로 3D 프린팅을 해서 그걸 다 합쳐서 완성된 모습은 저래요. 그래서 애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노는 그런 집입니다. 그거를 3D 프린트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진은 2층 규모 세멘트 계열로 3D 프린터를 시공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만들려니까 이 레미콘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그리고 특수 배합된 모르타르를 잉크 대신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몰탈의 경화 시간, 그거를 잘 조절을 해야죠. 너무 빨리 굳어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더디 굳으면 이 프린터가 와서 다음번에 이렇게 레이, 그걸 형성을 할 때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노하우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3dmango.com 거기서 이제 제공된 건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한 10층 규모의 건축물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3D 프린터로 건축을 하게 되면 비용, 시간 절감되고 또 인건비 절감되고 이러한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통째로 3D 프린팅을 하는 건축입니다. 이 아피스코르라는 신생 건설회사가 있는데, 본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건설사 픽그룹과 함께 모스크바 남쪽에 스투피노, 거기에다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그러한 작은 집을 시험적으로 한번 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먼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은 아피스코르사에서 만든 3D 프린터입니다. 지금 계속 개발돼서 이제 연구 중인데, 대표적인 게 저렇게 생겼어요. 회전을 하면서 X, Y축, X, Y, Z축 자유롭게 그렇게 움직이고 또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피스코르사에서 만든 게 원형으로 생겼거든요, 집이. 근데 사각형으로 된 거는 집값이 조금 더 싸진다 그래요. 이 프린터는 무게가 한 2톤 정도, 그러니까 SUV 자동차 한 대 무게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트럭에 싣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림처럼 크레인 달린 그런 트럭에다가 싣고 또 현장에 가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크기는 최대 높이는 한 3.1m, 그 다음에 요 암이라 그러죠. 팔. 요게 한 8.3m까지 뻗어요. 그러니까 회전 반경이니까 16. 몇 메타, 6m 그 정도까지 이렇게 뻗을 수가 있겠죠. 회전을 하니까. 최대한 3.3m 높이까지 건물을 통째로 인쇄할 수 있다. 출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100평방미터 정도의 건물을 출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기계 모습이 아피스코르 요 회사에서 이제 제공한 건데, 한번 보시면 그래요. 이 프린터를 가지고 크기도 컴팩트하고 트럭에 싣기도 좋고 또 내려서 세팅 설치도 간단하게 된 요 프린터를 가지고 모스크바 스투피노 지역에 이 당시 영하 35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춥기 때문에 천막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요 프린팅을 했죠. 근데 요 이제 아피스코르사에 의하면은 앞으로 개발하는 이제 복합 재질의 그런 시멘트 제품으로 생산을 하면은 거의 연중 날씨에 관계없이 추운 날씨에도 더운 날씨에도 프린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물 뼈대를 이렇게 프린팅을 해내고, 사진에서 보듯이 벽체 쪽에 중공으로 생겼죠. 이렇게 가운데가 비었습니다. 크게 확대해 보면은 사진에서 보듯이 저렇게 생겼는데, 골판지 같이 생겼죠. 골판지. 그 사이에다가 폴리우레탄 폼을 채워서 단열 성능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 벽체가 더블 스킨 두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도 좋고 단열도 좋고, 그래서 이게 구조체로 되면서 외부에는 지금 우리가 비드법 단열재라 그러죠. 그 단열재를 붙이고, 그리고 외부에
스타코라든지 뭐 드라이비트 시스템 그런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칠을 외부용 페인트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데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창틀은 뭐 페어그래스 이중창으로 하고 그 창틀 틈에는 또 우레탄 폼을 쏴주게 됩니다. 그리고 벽체 윗면으로 가서 지붕을 형성하게 되는데 지붕하고 벽체하고 만나는 그 조인트 부분에는 또 그 틈은 우레탄 폼으로 이렇게 채우는 모습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고 지붕의 방수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시트지, 우레탄 시트지를 가지고 열을 가열해서 용착을 시켜서 그 지붕 쪽으로 방수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지붕 방수를 마치고 공중에서 지금 본 그 집의 모양의 지붕에 아피스코르 그 회사 로고 마크가 보이죠. 그래서 이 건물은 바닥 면적이 38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하면 11.5평이 됩니다. 단층 집이고 신혼부부를 위해서 설계가 됐어요. 그리고 건설 비용은 1만 134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1160만 원. 이거 환율을 얼마로 계산했나? 한 1150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돈이. 그러니까 평당가는 약 100만 원 정도죠, 100만 원. 예, 굉장히 저렴하게. 근데 이게 골조만 만든 비용이냐 하면 안 그렇습니다. 기초, 그 다음에 지붕, 그 다음에 바깥에 외장, 내장 다 포함돼서 벽체 단열하고 창문, 그 다음에 바닥재 마감 이렇게 다 포함된 이게 기본 가격이에요. 평당 한 100만 원 선. 그래서 기존 건축 대비 한 45%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이제 내부 모습을 보실 것 같으면은 뭐 거실이 있고 또 주방도 있고, 예? 거실 쪽에는 냉장고 위에다가 삼성 마크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네요. 이 삼성그룹에서 아마 무슨 협력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가전제품 광고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눈에 딱 띄네요. 다용도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보이고 실내 공간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어도 배치가 잘 된 것 같아요. 싱크대도 약간 그 가구를 꺾어놨어요. 원형이다 보니까. 이 장점은 제일 큰 게 자원 절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투리가 안 나오니까 폐기물도 적게 나오고 또 여기에 쓰이는 그 구조체 재료를 건설 폐기물을 미세하게 갈아서 섞어서 그렇게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중국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법 대비 한 70%까지 자재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업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도 요 아피스코르사에서 지은 요 모스크바 샘플 주택은 하루 만에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공사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은 또 다른 그 3D 프린팅 건축의 예인데 통째로 구조체를 그 시공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프린트를 요 확대한 노즐은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약 직경 한 50mm 노즐에서 쭉 그 부어져 나오죠. 몰탈이. 근데 시멘트, 콘크리트 여러분들 제 지난 영상에서 아시지만은 이게 시간이 가면서 경화를 합니다. 근데 이 3D 프린팅 건축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 바퀴 이렇게 부어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불과 얼마 안 걸립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 밑에 나온 그 모르타르가 좀 굳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굳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 믹서 안에 게 펌핑이 돼가지고 노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듯이 그 믹서에서 그 펌핑하는 그 배척 플랜트 안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압력으로 노즐로 나오는데 그 안에 게 너무 빨리 굳으면 또 망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즐 끝에 일반 우리 그냥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FDM 방식의 프린터는 그 열로서 그걸 녹여서 그 필라멘트를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그 뭐라 그래요? 글루건, 전기 꽂아서 그 막대기 그 본드를 녹여서 이렇게 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FDM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시멘트 계열로 하기 때문에 그 노즐 끝쪽에다가 급결제라 그러죠. 경화 촉진제. 그거를 이렇게 섞는 그러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게 중국에 있는 또 3D 프린팅 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 활용하는 3D 프린팅 건축의 예는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네덜란드, 미국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의 윈선이라는 그런 3D 프린팅 건축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2015년경에 5층짜리 아파트를 공개했죠. 불과 6일 만에 그렇게 만들어내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하게 했었습니다. 이 본사가 장수성 수저우에 있는데 윈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윈선이 우리나라에 있는 KDC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회사하고 지금 MOU 협약을 해서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이 3D 건축이 선을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라는 거는 이 그림에 보듯이 기본적으로 크레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X방향, Y방향, Z방향 이렇게 노즐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장점이라는 거는 뭐 말씀드렸지만 재료 절감, 공사 기간 절감, 인원 감축, 그 다음에 폐자재 또 재활용하고 사진에 보이는 게 이 윈선 본사예요. 장수성 수저우에 있는. 근데 크기가 1만 제곱미터나 됩니다. 제가 스퀘어미터라고 그랬다가 독자한테 또 지적받았어요. 뭐 스퀘어미터가 뭐냐 도대체 평방미터라 그래야지. 참 말하기도 제가 입에 이게 지금 붙어가지고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사 건물이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 평수로 하면 3,000평 정도 되는데 30일 만에 다 지었어요. 대단하죠? 속도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윈선이라는 이 회사는 세계 70여 개국에 한 100개 정도의 그런 특허 기술을 지금 선점하고 있어요. 또 중국의 잉추앙이라는 그런 3D 건축 회사도 있는데 3D 프린터 4대를 가지고 하루에 10채 집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채당 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570만 원 정도. 600만 원이 채 안 되는 이런, 물론 집 규모는 좀 작아요. 이렇게 농막 정도 이동식 주택만 한 건데 그런 거를 생산을 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또 프린팅 건축 회사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덜란드의 두스 아키텍트, 여기는 한 6m 정도 높이의 굉장히 큰 3D 프린터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의 그런 건축물을 이제 자유롭게 설계된 대로 이렇게 프린팅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3D 프린팅 기술로 건축물이 정말 빠르고 저렴하게 세계 각국으로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건축 토목계의 어떤 혁신, 혁명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코시 메비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주에서도 그 행성의 물질, 달나라에 가면 뭐 달나라에도 뭐 흙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또 DIY 건축, Do it yourself, 스스로 짓는 이런 주택의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간단하게 내가 필요한 공간을 최소한으로 프린팅 해내서 쓰다가 또 다 쓰면은 다른 필요한 사람한테 팔던지 버리던지 이렇게 하는 주택의 개념이 머지않아 오지 않겠나. 그래서 건설 산업에 지각 변동이 오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존 건설 업체들이 이거 참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3D 프린팅으로 건축하는 것에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 업체들이. 그치만 어때요? 기술 혁신의 이런 흐름을 참 막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새로운 게 등장하면은 기존이 항상 반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떤 기술 혁신의 대세를 막을 수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적극 또 이 3D 프린팅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협력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직 생소하고 관련 법규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정말 혁신적인 건축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제가 그래서 3D 프린팅 건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자료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